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를 지키는 심리학 조장훈지음. 프롤로그. 지금 힘든 이유가 결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자기 비난은 결국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나를 지키는 법을 알면 단단해질 수 있다. 따라서 매일 조금씩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해보자. 파트 1. 못난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한없이 우울한 나.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될까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첫째,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 둘째, 세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이 자신을 괴롭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셋째,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기에 고통과 시련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 같다고 여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학습된 무기력.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들. 현재의 행복을 맛보게 해주려면 첫째,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주문을 찾아내도록 한다. 그 주문을 찾아서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한다. 둘째, 자신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게 한다. 인사치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못 자요. 적응장애. 적응장애란 어떤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도 왠지 공허해요. 목적 없는 질투. 꼭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재택근무 불안함. 불편한 상황이 싫어서 내가 먼저 피해요. 회피성 성격. 회피성 성격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피하려는 것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다. 부족한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숨기려는 게 회피성 성격의 특성이다. 파트 2. 상처받은 건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상사 어쩌죠? 나르시스트의 의도적인 침묵. 의도적인 침묵에 속수무책 당하는 사람은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고, 둘째,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찾으면서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품는 것이다. 상처만 주는 그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위험한 사랑. 사랑한다고 해서 상처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일만 잘하면 되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나요? 굳게 닫힌 마음의 문. 인간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을 때 강한 외로움을 경험한다. 내 진짜 감정을 찾아보는 연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훈련으로 감정일기를 써본다. 내 감정에 당당해질 때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다. 이러한 당당함이 주변의 인간관계를 더욱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미워하는 대상을 왜 따라하게 되는 걸까? 특히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데 이를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한다. 이는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어쩌다 보니 상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어요. 감정 통제와 조절. 감정 쓰레기통이란 타인을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감정 쓰레기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첫 번째 해결책은 세팅하기다. 방해받지 않을 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 대화에 집중하면 듣는 게 편해질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을 배설한 뒤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가는 곳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분노 다스리기.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다. 대개는 상대방이 나를 침해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만약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기가 어렵다. 내 감정,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노를 느껴야 한다. 화를 너무 억압하면 한꺼번에 폭발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한다. 나도 모르게 화가 치솟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먼저 글로 써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분노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것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감정을 수동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느끼고 해석하려 해야 한다.
버릇없는 후배,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죠. 관계의 방향 바꾸기. 수직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이런 관계에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통제당하기 때문이다. 억압과 통제에 놓인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에 하고 사적인 관계만이 수평적인 관계라는 고정관념은 오류다. 어떤 관계든지 상호 존중이 가능할 때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매사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동료가 싫어요. 편집성 성격으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항상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으로 의심하며 언제라도 싸울 듯이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친한 동료가 자꾸 선을 넘는데 참아야 할까요? 고슴도치 딜레마. 인간관계도 똑같이 적용된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받아 아프고 너무 떨어지면 춥고 외로워서 힘들다. 고슴도치처럼 서로 찔러서 아프지 않게 하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살짝 떨어져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차와 차 사이도 안전거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듯이 인간관계도 안전거리가 있어야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 파트 3. 나보다 잘 알아야 일도 더 잘 됩니다. 회의만 다가오면 숨이 막히고 떨려요. 회의 공포증. 발표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내가 나의 개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내 감정은 잘못이 없다. 단지 너무 잘하려고 했을 뿐이다. 항상 부정적인 결과나 최악의 상황만 떠올라요. 균형 잡힌 시각.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반대쪽에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자주 사용한다. 어느 순간부터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어요. 외로움과 고독 사이. 외로움은 타인에게서 고립됐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홀로 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정서다. 심지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느낄 수 있다. 타인에게서 감정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때 타인과 감정이 공유되지 못한 채 혼자서만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역시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다.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이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충분한 고독을 느낄 줄 아는 게 행복한 인생이면 깊은 고독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올리는 것이 지혜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당위적 사고 바꾸기. 당위적 사고란 나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당위적 사고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겠는가? 오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고 힘들게 이뤄낸 인내의 소산이기에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아야 정상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밤만 되면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요. 내 감정과 친해지는 법.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걱정 조절하기. 걱정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걱정이다. 완벽하지 못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울 자아. 파트 4. 그럼에도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습관적으로 일을 자꾸만 미뤄요. 능동적으로 미루기. 자꾸만 일을 미루는 진짜 이유. 첫째,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 둘째,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는 경우.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일은 못해요. 당당하게 거절하기. 잠을 잘못 자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면 효율을 올려주는 수면 제한요법. 내 옆에 약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안전 추구 행동. 원래 이런 나 바뀔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 지나치게 잘해줘서 손해만 봐요. 내가 느끼는 열등감의 실체를 찾아라. 친절과 배려에도 적당한 선이 있다. 집에서 일하니까 오히려 워라밸이 무너졌어요. 슬기로운 재택근무 관리. 회사와 집에 와서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를 구분해내는 법. 첫째, 나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사적 자아를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적 자아가 휴식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집을 잘 챙기는 것이다.
셋째,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완벽을 강요하지 않기를.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